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리더가 꼰대라면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까? 예, 이런 내용인데, 이 언젠가부터 꼰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 영역을 또 강의하고 있는 제 경우에도 은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꼰대의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고 해요. 은어로 이제 그 늙은이나 뭐 선생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 해외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어요. 영국의 이제 BBC에서 2019년이죠. 이제 2, 3년 정도 지났는데, 꼰대라고 해가지고 이 자신을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뭐 타인이 항상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뭐 이런 사회다라는 걸 이제 잘 보여주는 뭐 그런 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꼰대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뭐 이 꼰대 개념은 나이가 많고 적음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상사와 이제 부하 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이 부하는 이제 항상 상사의 어떤 지시나 뭐 평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생각해 보면 꼰대는 이제 상사를 보통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사의 행동을 이제 그 연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가장 유사 개념이 바로 이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뭐 말과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신의 지시를 온전히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또는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모든 어떤 의사결정을 다 받아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뭐 회의하는 자리에서 뭐 항상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발언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 보이기도 하고요. 항상 이제 지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행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꼰대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면 뭔가 완수하지 못했을 때 몹시 나무란다. 또는 뭔가 좀 잘못했어요. 지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뭐 이랬을 때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한다. 라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제 통제, 강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을 다스리는, 그러면서 이 조직의 어떤 의사결정이 이 상사의 독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리더의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이 현실적으로 이제 리더가 그 구성원들이 하는 모든 일을 갖다 일일이 확인하고 검토하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만큼 많이 물리적 시간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리더는 진짜 편하게 쉽고 편한 업무를 맡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 팀장 생활을 할 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리더 입장에서는 구성원들한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고 주어진 업무를 좀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들은 사실 기대하는 건 뭐냐, 그 이상을 기대를 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재량권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어떤 일의 범위 안에서 또 자신한테 주어진 재량권 안에서 좀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구성원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원해요. 본인한테 주어진 역할은 아닌데 그 이상의 행동들을 하죠. 역할 외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힘들어하는 뭐 동료를 도와준다든지, 또 뭐 단순히 보면은 뭐 사무실에 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다든지, 뭐 이런 그 딱히 누구의 일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약간 이제 우리가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애매한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나서서 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대부분 보상이 없죠. 보상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역할 외 행동을 했을 때 조직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불러요. 조직 시민 행동. 그래서 이제 이 조직 시민 행동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정한 어떤 대상을 이제 타겟한 조직 시민 행동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사 지향 조직 행동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역할 외 행동인데 상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상사를 위해서. 그래서 뭐 이런 행동입니다.
상사가 이제 자리에 없어요. 부재했어요. 그럴 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어떤 그런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기꺼이 맡는다. 또는 상사가 좀 과중한 업무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막 도와준다라든지, 또 뭐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업무를 와서 상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상사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는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사 지향, 조직 시민 행동의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 이거를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당연히 원합니다. 예, 알아서 본인의 역할이 정해진 역할은 아닌데, 또 보상과 직결하는 건 아닌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원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꼰대 상사들이 보여주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러한 행동이 상사 지향 조직 시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논문인데 2021년입니다. 작년 말에 나왔어요. 작년 말에. 예, 정우영이라는 분과 몇 분 같이 동료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상사 지향 조직 시민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제목만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무섭잖아요. 구성원 입장에서 막 짜증도 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눈치껏 뭔가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냐. 예전에 이제 저의 경험을 이제 비춰봤을 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그 상사를 위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권위주의 행동을 막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호통을 치고 막 자기 말 따르지 않았다, 자기가 뭐 지시한 거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상사를 위한 역할 외 행동하는 조직 시민 행동은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 않는다, 잘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진심으로 상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데, 이제 또 뭐 이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상사 지향 조직 시민 행동 이 사이에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냐라는 거를 이제 이 연구자분들이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 이때 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바로 관계적 에너지, 릴레이션 에너지인데, 관계적 에너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러고 나서 그게 다시 상사 지향 조직 시민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 에너지라는 게 개념이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은 상사와 부하 관계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뭐 친구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연인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쩔 때는 올라가고 어쩔 때는 내려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 이제 내려가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주로 보면은 막 사랑하는 어떤 뭐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관계적 에너지가 올라간다. 뭔가 함께 교류할 때 활기가 느껴진다. 또는 이 사람하고 뭔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낀다. 활력이 증가한다. 내가 뭔가 에너지를 얻고 싶어요. 막 생동감을 얻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이럴 때 그 사람한테 간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막 힘들고 이럴 때 되게 막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만나고 막 이러면 되게 에너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막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요. 막 에너지 떨어져요.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사와 이 상호작용 하면서도 어떻겠습니까? 이 관계적 에너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텐데,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사라고 하면, 이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관계적 에너지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려간다. 뭐 때려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런 그 메커니즘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가 되게 괜찮다,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 들 수가 있어요. 관계적 에너지가 낮았다고 해도 상사 지향 조직 시민 행동이 항상 줄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가지고 또 이 연구자분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바로 조절 변수로 연구했는데, 이 조절 변수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변수와 이 변수 사이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거나 또는 더 약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기능을 하는 게 조절 변수다. 마더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교환 이데올로기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986년에 아이젠베르거라는 분이 이제 개발한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런 거예요.
조직이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나도 조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예. 이게 행동들을 보면, 이게 생각들을 보면 조직으로부터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 문항이 있는데 이제 두 개만 소개해드렸는데, 교환 이데올로기가 높다라는 얘기는 조직이나 뭐 조직이 나한테 뭔가 해주는 만큼 나도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높다라는 얘기는. 이게 낮다라는 얘기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조직에서 나한테 많이 주고 적게 주고와 상관없이 나는 뭐 어느 정도 일관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상사를 통해서 조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사가 되게 좋은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 되게 좋은 회사가 돼. 예, 또는 상사가 되게 별로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되게 별로. 라고 이게 어느 정도 일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심리적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심리적 에너지가 내려가겠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려간 게 결국은 상사 지향, 조직 핵심인 행동, 역할 외 행동도 계속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이 심리적 에너지하고 조직 시민 행동, 상사 지향 조직 시민 행동 간의 이 관계를 갖다가 바로 교환 이데올로기가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이데올로기가 높은 사람, 막 주는 만큼 나도 해준다. 이게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에너지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상사 지향 조직 시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상사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막 상사를 위해서 절대 안 해. 나한테 이따위로 하는데 뭐 내가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환 이데올로기가 좀 낮으신 분들은 상사분에 의해서 심리적 에너지가 되게 내려갔다 라고 하더라도 조직 시민 행동, 상사 지향 조직 시민 행동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인사 실무를 하시는 분들 또는 리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권위주의적 리더십, 그러니까 꼰대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시는 리더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에서 자꾸만 퇴출되어야 된다, 방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이 자꾸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심리적 에너지를 자꾸 낮추고 역할의 행동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약간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이거죠. 교환 이데올로기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사람들 내가 주는 만큼 나도 한다, 뭐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람이 뭐 회사에서 보면은 뭐 시스템 운영하거나 또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항상 이게 좀 오르내림이 좀 있잖아요. 이 플럭츄레이션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마다 막 같이 막 움직이면 그게 굉장히 이제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환 이데올로기가 좀 낮은 사람들을 조직에 채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또 리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나의 구성원으로 영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